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장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장 마무리가 되고 네이처셀의 이제 이후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보다도 이 2만 원대를 그런대로 유지를 잘 했잖아요. 근데 이 라인이 깨졌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추세가 좀 무너졌다는 부분.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라박사 라방권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좀 더 이상의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라방에서 얘기한 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아주 당장 나올 큰 기대감이 지금 당장은 이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박사 라방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네, 이런 건들이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주가를 급락시킨 또 원인이 되지 않았나. 물론 수급 부분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걸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제가 그 견해를 다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도 한 종목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고요. 웨이처스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려운 가운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꼭 보답을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 이제 결국 마무리되고 보니까 여러분도 목격을 하셨겠지만 외인들이 39만 주 정도 순매도를 때렸어요. 이거는 사실 그 IMC, 한국 IMC 증권, 외국계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이쪽에서의 기사가 처음에 좀 하락의 요인이 좀 된 것도 같은데 실제로 이 IMC 같은 경우는 많이 팔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장 마무리되고 좀 보셨을 겁니다. 확인을 해 보셨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 분명히 IM증권은 이제 장중에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여기 나온 바와 같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국 IMC가 23만 주 팔고 17만 8천 주를 샀어요. 네, 그러니까 한 5만 주 정도, 계략적으로 5만 주 정도 순매도를 한 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IMC에서 사고 팔고 한 거, 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5만 주 판 거, 네. 이런 부분들도 작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외국계에서는 이제 신한증권 같은 경우가 15만 8천 주를 매도를 한 거, 네. 이 부분이 작용이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신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 안 해요, 그죠? 얘네들 별로 그 단타만 하기 때문에. 근데 JP 모간 같은 경우는 팔지도 않았고요,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IMC 건에 대한 기사가 이것이 좀 뜨면서 공연하게 이게 좀 분위기를 좀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가 조작 의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조성이나 유동성 공급 때문에 매매 공매를 한 거다. 이렇게 여기 기사에는 썼잖아요. 기사에는 그렇게 써놓고서 자극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써놨어요. 그죠? 주가 조작 의혹, 주가 조작을 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압박을 좀 가한 측면들도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중에. 그리고 이제 추세가 이제 2만 원대가 이제 무너졌다는 점, 요 점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뢰도죠, 신뢰도. 라박사가 구정 전날에서 뭔가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다시 좀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오리발 내밀면서 4월달 이야기를 했거든요. 요거 자꾸 이렇게 연장이 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압박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뭐 허가 여부는 4월 정도 개인적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그 구정 때 뭔가가 확실히 나올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그걸 또 이제 또 좀 연기해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을 하니까 이 신뢰감이 팍 떨어진 거죠. 그래서 되게 라방 있었을 때는 되게 시세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좀 실망감이 많이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사카 월드컵 엑스포 4월 13일 이런 거 뭐 기대할 수 있지만 이건 홍보지 임상 결과라든가 이런 건에 대한 것이 좀 아니고요. 베데스다 복음병원이 서울 잠실에 생긴다는 거, 그죠?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첨생법 개정안 건과 관련한 모멘텀이죠. 사실 이것도 뭐 재료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조인트 스템의 미국 그리고 한국 임상 결과를 절실히 바라는 거고, 그것보다는 좀 못한 재료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죠? 제가 일단 라방의 상황을 얘기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임상권과 관련한 빠른 그 결과를 지금 기대하는 주주들에게 좀 지루함을 좀 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사실 그 라방에서 좋은 재료라고 볼 수 있는 건들도 뭐 이런 건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여하튼 허가권과 관련해서 빠른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빠른 재료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실망감을 좀 준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외인들이 수급으로 팔고 사고 지들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근데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팔아도 그 다음엔 또 사기도 하면서 주가를 또 올리기도 해요. 그죠? 여기도 팔았다가 다시 사고 팔았다가 뭐 다시 사고 뭐 이런 패턴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외인 동향이 빨간색입니다. 최근에 이제 샀다가 팔고 사고 팔고 사고를 하는데 자 오늘 날짜까지 보면 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약간 조정이 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외인 동향이 팔고 사고 하는데 파는 양이 조금씩 많으면서 그러면서 2만 원 언저리를 좀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을 불러서 장중에 아침에 이런 식의 급락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회복해서 아래 꼬리를 좀 주면서 마무리가 된 점은 불행 중 다행이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2만 원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주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뭐 물론 우리의 기대는 이 반등을 좀 해가지고 다시 2만 원대 회복해서 다시 정상 구도로 네이처셀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체킹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의 상황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또 조금 더 내린다든가 뭐 이런 1번, 2번, 3번의 경우가 뭐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 아주 우리가 긍정적으로만 100% 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1번이나 또는 뭐 2번 패턴 정도로 일단 전개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죠? 사실 2만 원대가 무너졌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데미지는 있는 겁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죠? 일단은 우리가 2만 원 근처를 좀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번 주에 그 미팅, RMAT 미팅, RMAT 미팅, 요거 하러 야박사가 이제 가기 때문에 여기서 반전에 얼마나 재료가 나올 수 있는지 좀 체킹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EOP2 미팅이라고 잘 아시죠? 몇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이것이 반전의 고리구시를 좀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첨생법이 당장 2월에 실시 건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람을 잡아서 사실 주가가 반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료 정보 등을 제가 잘 챙겨보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라면 바로 제가 정보를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매매 사인도 드려서 이 좀 어려운 경우를 좀 극복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네이처 셀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걸 빠르게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자를 좀 꼭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좋은 베스트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나름대로 좋은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그 매집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꼭 요 종목은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 총계 역시 자본 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